제34회 한국사능력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6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25번까지 풀이를 했었는데 풀이를 하고 났더니 조금 수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번째 강의도 역시 좀 수월하실 거예요. 똑같은 회차니까. 자,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의 도사입니다. 반역죄, 강상죄 등을 저지른 죄인을 추국할 때 왕명을 받들어서 죄인을 압송하고 형을 집행하는데 이때 이제 그 판사는 누가 됩니까? 왕이 되죠. 가라는 곳은 어디예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영모 이런 중범죄 재판을 하는 곳. 자, 나번 보니까 나는 어디에 주선데 도승지의 지휘를 받아서 도승지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매일 국왕을 수행하면서 수행 비서구나. 그렇죠? 승정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1번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서경권은요, 조선의 서경권은 양사입니다. 그래서 사관한, 사헌부, 양사 두 개의 사. 그렇죠? 의금부랑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왕에게 경서와 사설을 강연하는 경연을 주관한 것은 3사 중에 한 곳인 홍문관이지요.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게 되니 의금부와 관계가 없고, 세 번째, 정책을 심히 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괄했던 의정부지요. 의정부인데 지금 어디 나라고 나와 있죠. 승정원과는 또 거리가 있고요. 네 번째,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나번 승정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정답이고, 5번 보시면 소속 관원을 대간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3사지요. 간원, 사헌부, 홍문관. 그래서 이것이 3사냐?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서 라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건데 전투래요. 그런데 땡땡땡땡의 주요 전투인데 지금 보니까 행주대첩, 충주 탕금대, 명량, 노량. 그럼 알겠다. 시기는 언제예요? 임진왜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주대첩인데, 자, 이 행주대첩은 누가? 권율 장군이 맞서 싸웠고요. 이거 언제입니까? 1953년에 있었던 그 관과 민이 합심해서 왜적을 격파했다. 나번 보니까 충주의 탕금대 전투예요. 충주의 탕금대 전투는 신립장군이 전쟁 발발 직후에, 그렇죠, 바로 4월 달에 충주까지 뛰어내려갔으나 배수의 진을 쳤지만 결국에 이제 패배하고 거기서 자결을 선택하게 되는, 안타깝다. 신립장수. 자, 다번에 이제 명량해전이죠. 자, 여러분, 명량해전은요,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기보다는 정유재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복귀하고 1590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이거 연도가 제가 1593년이라고 했죠? 또 그래. 임진왜란인데 1593년, 1592년.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무서워 죽겠네, 진짜. 한 번 실수했더니. 자, 그리고 이제 라번에 보면 뭡니까? 노량해전이죠. 자, 여러분, 노량해전 하면 역시 이순신 장군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라고도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1598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그러면 지금 벌써 끝나야 돼요. 자, 명량 그리고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정유재란 이후고, 요것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니까. 그러면 지금 1, 충주, 그리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뭐부터야? 3, 4. 그러면 나가 다라. 3번에 있죠. 3번에. 1953년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동생인 명안공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의 재기 시기에는 경신, 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라고 하면 지금 경신 환국이 나왔죠. 1680년.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전개된 환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차례 왕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숙종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파견됐다. 이것은 효종 때. 그렇죠. 효종 때 우리가 북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그 군대를 조총부대를 양성을 하는데 이 조총부대를 가지고 오히려 러시아를 청을 도와서 러시아를 격퇴시켜주는 변급 신유 장수. 그래서 이른바 나선정벌, 러시아를 다 정벌했지요. 효종 때입니다. 두 번째, 청과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잖아요. 숙종 때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청나라의 목국둥과 그리고 조선의 박권이 백두산에 모여서 만나서 비석을 하나 세우지요. 그래서 청나라 조선의 국경을 다시 설정을 하는데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 동이 토문, 동쪽으로는 토문관이라는 비석, 경계를 세워서 비석을 세워놨다.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자, 세 번째, 문신 제교를 위한 초계 문신제는 정조 때지요. 자, 이 정조 때 그 37세 이하의 방하관들을 뽑아서, 그렇죠. 그래서 재교육을 시키고 또 승격시켜가지고 내보내는 제도죠. 네 번째,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역시 정조예요. 그래서 정조가 상공업 통상정책, 그래서 상공업을 오히려 진흥시키려고 했던 정책. 다섯 번째, 붕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는 영조입니다. 그렇죠? 탕평교설 발표하고 그리고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지요.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전기수가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는데 전기수는 누구냐? 그 맨 아래 보니까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 이 이야기꾼이네요. 그렇죠? 본문 다시 가서 한글로 된 소설을 잘 읽었는데 에헤이, 한글로 된 소설이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기전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 보니까 맨 아래 이 출처가 어디예요? 추제집이에요. 추제집은 또 조선 후기의 시인 그 조수삼의 문집입니다. 모르셔도 지금 보면 조선 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첫 번째, 병란도 A. 고려시대 국제무역 강 아닙니까? 그러면 29번은 1번의 정답이죠. 바로 나왔죠. 2번,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자, 이 공인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어떤 거? 대동법 시행 이후지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현물을 구입하는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 맞고요. 세 번째,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역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했던 상품 작물이 번성합니다. 네 번째,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조선 후기의 광산 발전이지요. 광업이 발전. 다섯 번째, 여러 장실 돌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조선 후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이 고려시대. 그래서 29번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사 용어 해설이에요. 자,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을 조선 초기 하나로 합쳐서 부른 이름입니다. 제인은 뭐예요? 광대. 화척은 뭡니까? 대부분 이제 도축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 초기에 이들을 합쳐서 부른 뭡니까? 그 백정이지요. 그렇죠? 백정, 독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백정이면 그 천민, 그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은 유랑생활을 하던 존재로 천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세종 때에는 천하게 여겨서 제인이나 화척 대신 고려시대 일반 백정을 일컬었던 백정. 그렇죠?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고 불렀잖아요. 고려시대는 평민이고 조선에는 천민. 자, 1번. 매매 상속 증여, 이거는 노비인데요.
자, 두 번째,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은 노비. 장례원은 노비 관련 소송 담당했던 기구고. 자, 세 번째,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이죠. 여러분, 역관은 중인 출신인데요. 그렇죠? 통역관. 자, 네 번째,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백정. 조선 형평사지요. 1923년에 만들었는데 이들은 분명히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차별을 받으니까 신분 해방운동,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청료직을 청료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를 집단으로 울렸으니 이것은 서얼들의 통청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상소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아무튼 중인 계급의 서얼들을 얘기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고 3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볼게요. 평서대원수는 끝나야지요. 홍경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홍경래는 평서대원수라고 홍경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경물 끼워놓은 게 우리 관서 지방 있잖아요. 관서의 부로 자재와 공사천민 모두 경를 들어라. 심지어 권세에 있는 집안의 노비들도 관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평안도 놈. 정부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똥땅이라고 버려버렸다. 분토나 다름없다. 그렇죠? 홍경대는 아닙니다. 1811년 순조 때 있었고요. 자, 나번 보시면요.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끝나야죠. 이거 뭡니까? 임술농민봉기예요.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진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철종 때. 1862년 철종 때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세도 정치하에 있었던 농민봉기고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1번 황토연에서 관군에게 승리.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동학농민운동. 두 번째. 자,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 이거 안타깝게도 이거 나번이에요. 그래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돼서 왜 그래 라고 했던 것이 임술농민봉기 때입니다. 자, 세 번째. 삼정 이정청의 설치 계기가 되었죠. 그렇죠. 임술농민봉기 이때 깜짝 놀란 조정은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삼정 문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우리가 시정하겠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하지요.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아무튼 임술농민봉기의 결과예요. 자, 네 번째, 지역차별에 반발한 홍경래는 가번이라니까요. 왜 나번으로 책정이 돼 있을까? 자, 다섯 번째,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어디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남접, 북접 이렇게 이제 연합한 것은 2차 봉기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논산으로 집결했을 때 얘기니까 틀렸고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3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에 대한 조선의회 봉기,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주제지요. 여지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2번 인물을 또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인물 가의 어록. 가가 쓴 어록인가 봐요. 32번.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의 어록.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집척으로 삼켰으며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 삼천으로 높이려 하는데, 자,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집척으로 삼겠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겠다. 종친을 등용하겠다라는 얘기고,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겠다. 지금 태산처럼 높은 노론의 힘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거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남인을 등용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진실로 백성의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상소를 하고 있는 유생들을 쫓아냈지요. 이 말은 고종의 즉위로 집권한 누굽니까? 이거 모르시면 공부 안 하신 거죠. 뭐 흥선대원군이지요. 흥선대원군. 그럼 문제에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자, 1번.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은 정조 때, 그렇죠?
정조 때 친위 부대 장용영. 자, 두 번째. 경복궁 중거를 위해서 원납적인 진술을 하였다. 흥선대원군. 세 번째. 대전 회통을 편찬해서 통치체전. 뭐 법전이죠.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편찬한 법전. 자, 네 번째.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다. 그렇죠? 서원을 철폐했으니까 유생들이 상소를 했을 것이고 맞고. 자, 다섯 번째. 황국의 폐해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창제. 그래서 사창을 개인 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에게 일임해서 환국의 분란을 시정하려고 했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라는 거죠. 자, 가시기. 그러면 지금 외세 침략적 접근과 조선의 대응인데 가 왼쪽에 첫 번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그렇죠? 평안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 이 미국 상선을 소각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신미양요요. 1871년 신미양요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신미양요의 배경이 뭐예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이 1866년에서 71년 상황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기억번 볼게요.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1868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68년. 아이고 들어가네요. 기억번 맞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는데요. 이것이 1866년에 있었던 병인 양요입니다. 그렇죠?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1866년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기 전에 병인년에 있었던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양요를 일으키니 이 사이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인 양요는 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디귿번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했다. 운요 사건은 언제입니까? 1875년. 그래서 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이후 사건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리을번에 보시면 조선 책략 유포에 발발해서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울렸다. 1880년대예요. 그렇죠? 1880년대 그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개화반대 운동이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번 정답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밑줄근 거사의 결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청해 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지금이야말로 민씨 일파를 민씨 정권이 있는 거고 청해 군대가 지금 베트남으로 이동을 했대요. 청과의 4대 관계, 4대 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청산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죠. 곧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이 열리니 그때 거사를 하자라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1884년에 있었던 급진파의 급진개화판의 온건개화파 습격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밑줄근 거사,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갑신정변의 결과, 뭡니까?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지요. 그리고 청나라의 청나라의 그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고. 자, 1번. 미국에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보빙사는요, 1883년에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해서 그 미국에 파견을 보내는 거지요. 이 이전 상황이에요. 틀렸고. 두 번째,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던 것은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이전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했다. 민씨 정권에서 1881년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그것이 뭐예요? 별기군. 훨씬 이전 상황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그렇죠? 1884년 이 갑신정분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그 배상금을 또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또 부담해라 라는 조약이 한성조약이죠. 다섯 번째,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기무하문이 설치된 것은 1880년 개화총괄기구를 설치하게 되죠. 훨씬 이전 상황. 그래서 34번은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3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다를 체결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맞추기고 한번 차근히 풀어보자. 딱 보니까 양의 이 분량에 놀래버리죠. 무섭다라는 거. 자, 가번.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용병에서 외교에 관한 주 사무는 물어서 꼭 물어봐야 되고, 대한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해와 계약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를 해라라는 거.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미리 상의를 해라라는 거죠. 결국엔 못하게 할 거면서 이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고문을 받아라라는 고문 통치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 그리고 그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파견되게 되지요. 이 그 고문 통치가 시행된 것은 1904년 8월 달에 있었던 뭡니까? 제1차 한일 협약이죠.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일 협정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4번 제2조 러시아예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절할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러시아가 일본이 우리의 이권을 다 가져가는 걸 승인하겠다라는 얘기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 포츠머스 강화조약 아닙니까? 포츠머스 강화조약.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어디? 미국 항구 도시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1905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안 볼게요. 제4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사 요충지 사용권이에요. 이 군사 요충지 사용권을 지들이 맨 처음에 막 가져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러일 전쟁에서 한반도를 지들 마음대로 차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러일 전쟁 직후에 있었던 한일 뭡니까? 의정서지요. 한일 의정서예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서 군사 요충지 사용권, 그리고 대한제국 니들이 뭔데 뭐 중립 웃기지 마. 그래서 국의 중립선언 무효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하죠. 자, 순서 1904년 5년 4년이에요. 야, 이게 나번이 세 번째는 알겠는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이론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러일 전쟁이 터지죠. 러일 전쟁 이후에 바로 군사 요충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우위에 차지하게 된 일본이 이제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유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일 협정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구문을 받아라. 마음대로 이제 간섭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그래서 다가 납니다. 다가나 정답 5번에 있지요.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4년 몇 월이냐 모른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2월 달이고 이것은 이제 8월 달인데 됐습니다.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라. 자, 가번 한번 볼게요.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서 교정청을 설치했대요.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및 몇 가지를 개혁하니 이는 모두 동학단이 호소한 거다라는 거죠. 교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정청이라는 거예요. 교정청. 그리고 동학군,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은 아니에요. 만약에 동학농민군의 자치기구 집강소가 나오겠지. 근데 교정청이잖아요. 그리고 동학 얘기가 있어요. 집강소 다음에 이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그 개혁기구가 교정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학농민 과정에서 정부의 화친, 그러니까 전주화약 끝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정청을 정부에서 설치하니 6월 달의 일이다라는 거죠. 4번. 공사관은 즉시 베베르 공사가 묵고 있는 건물에 딸린 방 2개를 왕에게 제공했대요. 그럼 공사관에 왕이 있다란. 그리고 왕의 위임을 받은 공사관 측은 조선 내 모든 외국 대표들에게 조선 국왕이 현 정세가 불안해서 여기에서 살겠다라는 얘기를 거절 잠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관파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관파천은 을미 사변, 을미 개혁 그리고 을미 의변까지 고종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난을 갔었다라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으니 1896년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자, 1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에 있었던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들어있었고, 두 번째,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당했다. 1895년 을미사변 아닙니까? 그럼 딱 들어가지요. 그렇죠? 세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은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1885년.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견제해 줄게 라고 해서 거문도를 해밀턴항이라고 지들이 이름을 갖다 붙이고 불법으로 점령했던 것이 거문도 사건. 네 번째,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것은 1908년, 그러니까 1907년 정미 의병이 일어나고 해산된 군인이 가담하고, 그리고 1월 달에 국내 진공작전을 13도 창의군이 전개하게 됩니다. 자, 5번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은 1897년 대한제국이 반포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다. 황제즉위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아관파천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있다라는 거죠. 36번에 2번, 그리고 우리가 37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땡땡땡 선생의 연보예요. 즉 인물을 찾아야 돼요. 인물.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활동 내역을 우리가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871년 평양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자, 1898년 만민공동회의 또 간부로 활약을 또 활동을 하셨고, 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합니다. 아하, 국채보상운동도 또 하셨고, 신민회를 조직했구나. 그리고 정의부를 조직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선임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집어넣자면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907년에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해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다? 횡령, 누명을 씌웠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양기탁 선생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양기탁 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기탁을 딱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그렇죠? 자, 1번. 지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라고 하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에는 이윤재 그리고 한징 이분들이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서 옥사순국하시는 분들. 자,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을 했었다. 안창호 선생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활동하시고 1913년에 조직을 했던 것이 흥사단이에요. 세 번째, 배달과 제휴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1904년에 양기탁 선생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시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죠.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그래서 고종이 밀명을 받아서 1912년에 북벽주의를 주장하면서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으니 그것이 누굽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서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3번이 양기탁 선생의 활동입니다. 자, 3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밑줄은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이라고 나타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의 조약이 뭔지를 파악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 폐하께서, 그럼 대한국 폐하면 대한제국이겠네요.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건대 이토 후작이 스스로 알고 간파했을 거다. 지금 뭐예요?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황제께서 이거는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또 얘기가 나오고요. 저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것들은 일실의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 위협에서 역적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울분을 토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라 방성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약은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왜 늑약이라고 합니까? 그 결정권자인 황제가 승인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강제로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지, 일본하고. 자, 1번. 그러니까 이제 효력이 없는 무효인 조약이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번.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항거합니다. 그래서 한일 순국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을사늑약에 항거했던 방식이 순국이었다. 자결. 자, 두 번째, 이상설이 매국노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또 누구도 했어요. 이상설과 함께 최익현도 같이 상소운동을 전개합니다. 다 을사늑약. 자, 세 번째,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건데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유인석, 을미의병이다. 을사의병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신돌석.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신돌석 장군, 평민의병장이 출연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죠. 을미의병은 4번. 그래서 유인석, 충주성 점령, 을미의병 때. 자, 5번,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나철, 오기호가 1907년에 자신회를 조직해서, 그렇죠?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을사오적 처단 단체가 이 자신회였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3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가, 나, 다라. 근데 개항 이후에 설립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이런 학교, 개학의 학교, 이 학교를 찾을 때 하나하나 선택지부터 보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벌은 지금 유경공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경공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자,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이 교사로 초빙했지요. 그래서 상류층의 학생들을 상류층의 자제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1번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나번인데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는 최초의
그 사립학교지요. 원산 시민들이 그 원산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2번에 보니까 교육입국조설 반포를 계기로 설립하였다. 이것은 한성사범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립학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산학사 X. 그렇죠? 틀렸고. 세 번째 보시면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 학당을 만든 것인데, 자 3번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이다. 이것은 신흥강습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신흥강습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신민회가 활동을 했었고요. 네 번째는 라번은 대성학교를 얘기하고 있죠. 이 대성학교는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창립을 했던 학교인데, 4번 보니까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합심해서 설립했다. 덕원부 원산시 이것이 원산학사입니다. 덕원부 원산 틀렸죠. 5번째 마번은 한성사범학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반포지요. 자 5번 보면 개신고 선교사가 선교 목적으로 세웠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배제학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택지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옆에다 요거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위에 걸 이렇게 맞춰보는 거지. 오냐 마냐. 그렇죠? 이렇게 맞춰보는 게 이게 지금 문제풀이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시험장에 가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40번.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시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4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이에요. 백동화 교환.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맨 아래 출처를 보니까 뭡니까? 1905년이에요. 이건 뭐 1905년에 백동화를 교환하는 거예요. 뭘로? 일본 화폐로. 1905년에 메가타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없애버리죠. 이른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화폐를 없애고 이제 일본 화폐로 교환을 하겠다. 그런데 그 상태에 따른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죠. 그래서 갑을 병종 해서 갑종은 이제 100%로 환가해주고 을종은 40% 환가, 그리고 병종은 안 해주고 소액 화폐도 교환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자들이 타격을 입어버리는 화폐 정리 사업이다라는. 1번 화폐 발행을 위해서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전환국은요 1883년에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자, 두 번째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메가타라는 놈이 그 시행을 해서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했었다. 세 번째 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것은 제 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그래서 1894년에 있었겠지요. 자, 네 번째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1898년에 있었어요. 다섯 번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방공령 사건은 1889년에 있지요.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것은 1883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장정이 있어요. 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일본 놈들에게 우리가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건데,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번에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우리가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역사신문.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자. 임시정부 활동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팎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어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대요.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 이때구나. 그렇죠? 한국에 대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지자 그에 반대해서 신채호, 박용만 등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해산하는 요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임시정부를 해체하자. 창조파.
이에 상하이 지역 대표 단체로 된 130여 명의 운동가들이 민족대표가 모여서 기존의 독립운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임시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논의하자라는 임시정부의 뭡니까? 국민대표회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파들이요. 이 뭡니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정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정부를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 창조파. 무슨 소리냐? 개조파. 그렇죠? 개조파, 개조를 하자라는 거죠. 에이 무슨 소리냐? 현상 그대로가 좋다. 현상 유지파.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언제 있었습니까? 1923년에 있었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정답은 이제 2번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 아주 쉽게 출제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나오죠?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 배경을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보통 이제 고급 시험의 출제 방식인데 이번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냥 그 시기를 구분해라라는 거. 4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은 이 운동의 표어로 적절한 걸 찾아봐라.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맹타파에 힘쓰자. 미신타파와 금검절약을 생활하게 하고 1931년부터 신문사에서 주최한 이 운동. 자, 31년부터 지금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했죠. 뭡니까? 1930년대 농촌을 계몽하자. 농촌 계몽운동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문사들이 앞다투어서 그렇죠. 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운동 그리고 동아일보의 부나로드운동 그렇죠. 1번 조선사람 조선의 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선장려운동입니다. 물선장려운동은 1920년대 있었고 두 번째 잘 살려면 어디를 위해라 라는 소년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소년운동도 역시 방정한 1920년대 천도교 소년회. 자 3번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한 사람당 1원씩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역시 1920년대에 있었던 민족운동이었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1920년대, 30년대 그렇죠? 자 4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그렇죠? 이 동아일보에서 했던 농촌계몽운동 정확하게 정답. 5번째 천차만별의 천시를 절폐하자. 이거 뭐예요? 형평운동 정도가 되기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다 1920년대인데 하나만 30년대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4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은 것.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 국방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1930년대에 그렇죠? 일본 놈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전쟁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년대 후반 병참기지와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 그렇죠. 자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 1번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 언제요? 1910년대죠. 1912년. 그래서 조선인만 태를 부활해서 쳤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 191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했다라는 거죠. 회사령을 폐지했다 그러면 1920년대인데 자, 네 번째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서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44년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1930년대 후반 이후니까 1945년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맞지요. 자, 다섯 번째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지요. 자, 우리가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4월 달이에요. 새벽에 윤군과 같이 김해산에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식탁을 같이 아침밥을 먹었는데 마침내 오후 1시쯤 되니까 곳곳에서 하던 중국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른쪽 보세요. 오후 2, 3시경 같은 다음과 같은 신문이 호해가 터졌습니다. 훈코우공원 일본인의 경축대 위에서 대량의 폭탄이 폭발하고 끝났죠. 뭡니까? 윤봉길 의거예요. 자, 윤봉길 의거는 1932년입니다. 그렇죠?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가 자 4월달 훈코우공원에서 전승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일본 놈들을 다 처단했다라는 거죠. 1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원인. 자유시 참변은요 1921년에 있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지요. 두 번째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배경. 신흥무관학교 1911년 신흥강습소 신민회가 설치를 했고요. 무관학교라는 이름은 19년에 쓰게 되는데 아무튼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격주의를 내세운 단체 활동을 정리한다. 독립의군부의 내용이죠. 1912년 활동. 네 번째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윤봉길 의거뿐만 아니고 이봉창 의거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가 조직된 과정. 이 대종교지요. 대종교 관련된 활동으로서 중강단은 1911년 단체고 또 뭐 있어요? 북로 군정서군 1919년에 확대 개편되는 김좌진 장군의 군대. 자, 아무튼 4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추남 박인호 선생이에요. 선생은 1908년 천도교 제4대 교주가 됐대요. 그러면 천도교 4대 교주면 천도교라는 것은 동학이죠. 그렇죠? 동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3대 교주인데 동학을 뭐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천도교라고 고쳤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동덕여학교와 보성학교 등을 운영하여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했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무엇을 준비할 때 무엇이에요? 이게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렇죠? 순종의 인산이를 기점으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조선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되었다. 이것은 노동쟁이에요. 노동쟁이. 그리고 지금 조선노동총동맹은 1927년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신민회의 활동이지요. 자, 세 번째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1929년 어딥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지원을 했었고요. 네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은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아니겠느냐. 다섯 번째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1926년 민족유일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정의의 선언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신간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60만세 운동. 자, 우리가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법령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법이래요. 자, 가번 볼게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고요. 실업교육을 위주로 가르쳤다. 보통학교를 4년. 이것은 제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볼까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실시하고요. 사범학교와 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거 왠지 1920년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 집어넣자면 5년제 보통학교. 그래서 제2차 교육령. 자, 다음 보면요.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었고 조선인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3차 교육령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교육령 뭐를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국민학교예요. 얘들이 국민학교를 똑같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학교는 20세기 말까지 우리가 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됐어요. 1, 2, 3, 됐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아, 됐다. 자, 우리가 4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7번) 밑줄근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지난 29일 자유당 행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자유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개헌 파동에 대한 우리 견해와 결의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민의원 제적위원 203명 중에 3분의 2가 136명이냐 5명이냐 하는 것은 그 아래 135.333 이거 뭐예요? 1954년에 있었던 4.4.5 입개헌이다. 그렇죠? 1954년에 4.4.5 입개헌. 이 내용은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첫 번째.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건 2공화국 얘기인데 2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1960년 대서 들어오죠. 4.19 혁명 이후. 두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건 1972년이고요. 이때가 유신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이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아닙니까? 그렇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었다. 자, 네 번째.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간접선거는요. 1948년 재헌헌법 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기가 4년이었던 간선제. 자, 다섯 번째.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 그렇죠. 5번이 이 4.4.5입 개헌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네요. 자, 48번 들어갑니다.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정부를 찾아야 돼요. 베트남 파병 언제입니까? 1964년. 64년 비전투 65년부터 파견을 했었고요. 1973년까지 있었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유신헌법은 1972년 누굽니까?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농지개혁법 제정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농민. 제정은 1949년.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했었고, 두 번째,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금융실명제. 자, 세 번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기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 자, 외환위기는요 1997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1년에 외채 상환을 함으로써 끝나는데 이 과정이 있었겠죠.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지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끝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이것은 2004년에 있었고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과 칠레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한독 근로자 채용협정에 의해서 서독으로 파견되는 광부는 서독 파견은 1963년에 있었다는 박정희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4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0만 광주 시민의 기열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 정부에 있다.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밀려나라. 무력 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해라 라는 거죠. 당시에 신군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군부의 그 정권 퇴진 운동 그리고 계엄령을 해제해라라는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금 출제가 되었네요. 자, 1번 한일 국교 정상회의 반대해서 일어났다. 1964년 박정희 정부에 있었는데요. 6월 3일 6.3 항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인 굴욕 외교 반대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4.13 호원 조치에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개하게 됐지요. 그렇죠? 자, 세 번째,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960년 4.19 혁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그렇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이 지정되었죠. 유네스코에서. 자, 5번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유신체제의 악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1 구국선언 같은 경우는 1976년인데 우리가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반유신운동이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5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밑줄근 이 선언이 발표된 결과, 엽서네요. 보고 싶은 조카에게 잘 지내니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들어서 분단의 고통을 행소하고 그리고 민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하지. 이 사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2000년 평양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란다라는 거죠. 2000년 그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인데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거죠. 세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남북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언제입니까?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예요. 이 이후에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5번,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 처음으로 성사된 거 1985년 전두환 정부 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지만 기출문제 왜 풀어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꼭 정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